그동안 8,000마리 이상의 강아지들을 상담해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곰팡이성 피부병인데, 아니면 또는 지루성 피부병인데, 알로페시아인데 어떻게 케어해줘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아이들은 진단은 정확하게 받았지만 진단을 받고 케어하는 방법이 아이한테 맞지 않아서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90% 이상이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에 따라서 곰팡이성 피부병이면 항생제를, 지루성 피부병이면 약용 샴푸를, 알로페시아면 보습제를 처방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케어를 진행하다가 또 건조함이 동반되는 시기가 오면 스프레이를 처방해주시고, 그렇게 다 나은 듯 해서 다 나았구나 안심하고 약용 샴푸랑 약을 끊어내는 순간 다시 재발로 이어져서 동일한 증상으로 다시 재발을 하거나 그 전보다 더 심하게 재발을 하는 경우로 이어져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고민하다가 해결책이 없어서 찾고 찾아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주시는 보호자님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케어를 하면 좋을지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피부 문제 5가지를 알아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재발 없이 케어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곰팡이성 피부병은요. 저희를 찾아오셨던 대부분의 아가들이 붉은기가 올라오거나 털이 빠지거나 진물이 동반되거나 그러면서 진물 때문에 냄새가, 채취가 굉장히 쉽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해를 하시는 게 곰팡이성이기 때문에 이 곰팡이균만 차단을 해주면 피부가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성 약을 처방을 받고 그거를 먹이고 나아지면 다시 재발을 하고 나아지면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물론 곰팡이균을 차단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나갈 것이냐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약을 그냥 지속적으로 먹일 수 있다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약을 평생 먹어도 괜찮은 약이라면. 근데 다만 스테로이드성 약이나 항생제는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간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이 어렵고 그게 점점 아이 몸에서는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곰팡이성 피부병은 이 곰팡이균을 어떻게 없애줄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케어를 해줄 것이냐 고민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항균에 도움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세정제로 세정을 하고, 그리고 꾸준히 보습 케어를 진행을 해서 피부 면역을 차근차근 올려주시는 걸 제안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약은 지속적으로 복용을 못하지만 어차피 목욕은 아이가 살아가면서 지속해서 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목욕 행위에 항균 작용을 끼워서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루성 피부병인데요. 이 경우엔 유분기가 피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되게 특이하게도 유분기와 함께 각질도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일반적인 각질이라기보다는 꾸덕꾸덕하고 노란색 각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채취도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곰팡이성 피부병과는 다르게 지루성 피부병은 조금 더 쿰쿰하고 꼬순내가 아니라 악취에 가까운 채취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면 이 유분기만 그냥 싹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강한 세정력을 가진 샴푸로 유분기를 그냥 한 번에 없애기 위해서 케어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슬프게도 유분기를 한 번에 싹 없애면 피부는 그거를 더 내 피부를 지켜야 되잖아요, 몸은. 그래서 그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유분을 더 뿜뿜 내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지루성 피부병을 케어할 때 포인트는 적절하게 나에게 필요 없는 유분과 노폐물은 세정을 해주면서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분은, 깨끗한 유분은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과하지 않고 우리 아이 피부에 맞춰서 세정할 수 있는 세정제를 선택하셔서 세정을 해주시고, 이 경우의 보습은 다른 보습과 다르게 꾸덕하게 보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요, 피부 속에 수분을 채워줄 수 있게 워터 타입으로 된 보습제를 선택하셔서 분사해서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 꾸준하게 분사를 해주셔야지 이제 점차 케어를
케어를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는 유분기는 줄어들고 수분은 차올라서 이 비율을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질이 동반되는 그냥 건조성 피부병인데요. 이 건조성 피부병은 각화증이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얇게 각질이 올라오는 피부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각질의 두께가 두꺼운지 아니면 정말 얇게 각질이 올라오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 주시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케어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각질이 두꺼운 경우는 각질층이 너무 두꺼워서 보습제가 제대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각질을 우선 부드럽게 불려서 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습제를 덮어주셔서 케어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다르게 각질이 정말 얇게 올라오는 아이들은요, 피부 자체가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인 경우가 정말 많아서 이 경우에는 각질을 제거하려고 외부적인 자극을 가하면 그 민감한 아이들은 더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질을 제거하는 1차 제거 과정은 생략해주시고 무조건 보습으로 케어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알로페시아, 강아지 탈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요, 알로페시아 X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원인을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몸의 면역이 조금 무너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호르몬 증상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알로페시아를 처음 겪는 보호자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계절성으로 털이 빠지는 건가? 털갈이 시기인가? 근데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먼저 해보시고 호르몬 문제면 호르몬 문제부터 잡아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털이 빠지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저희가 케어를 진행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근에 도움 줄 수 있는 세정과 보습을 함께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근의 성장이 더뎌져서 털이 빠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케어를 진행을 해주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아이들의 피부 문제가 습진인데요. 습진으로 인해서 밤새 발사탕을 해서 잠도 못 자고 애기가 밥도 못 먹고 발이 퉁퉁 부어있는 경우도 많고 그걸 보는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시다고 저한테 상담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이런 경우엔 처음에 그냥 연고로만 케어를 진행을 해주세요. 이것도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성 연고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눌러주는 연고를 사용하다 보면 이 연고를 끊는 순간 다시 재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습진균 완화에 도움 줄 수 있는 세정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보습을 진행해 주시면서 그걸 꾸준하게 지속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제가 연고를 사용하지 말라, 약을 먹지 말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 심하다면 약을 복용하고 좀 완화되었을 때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못하니까 죽을 때까지 약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간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단기간 복용을 하시고 나머지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은 피부 면역을 올려줄 수 있을까? 그게 어떤 방법일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단기간 케어를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효과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방법이 건강한 세정과 건강한 보습이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케어를 도왔던 아이 중에 곰팡이성 피부병으로 전신에 붉은기가 올라오고 털이 다 빠졌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3단계 비누로 세정을 하고 입욕과 보습 케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3주 만에 붉은기와 진물이 멈췄고 지금은 1단계 비누로 변경해서 유지 케어만 꾸준하게 지속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알로페시아로 피부가 다 드러났던 아가는 아유르베딕 커브팩, 아유르베다바 비누, 미스트 이렇게 3단계로 세정과 보습 케어를 하면서 3년 동안 지속되었던 탈모였는데 드디어 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연락 남겨주셨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8년 동안 8,000마리 이상의 강아지 피부 상담을 진행하면서 항상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이거 아토피인데 어떤 제품을 써야 할까요? 곰팡이성 피부병이라는데 어떻게 케어해줘야 될까요? 지루성 피부병이라는데 계속 재발해요. 도와주세요. 많이 상담을 남겨주세요. 대부분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나온 상태였지만 증상에 맞지 않는 케어 때문에 피부병을 앓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밀리는 단순히 좋은 성분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증상에 따라서 세정하고 입욕하고 보습하고 이거를 루틴으로 설계를 해드리고 진짜 그 증상에 맞는 원재료를 찾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인도에 가서 허브와 니모일 등 원물을 찾아오고 강화도에서 해풍 맞은 약숙을 눈으로 확인하고 공급받고 정제수 없이 보습 성분으로만 구성된 미스트를 만들고 그냥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아이의 증상에 진심으로 집착해서 만든 제품들이에요.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 피부병 케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도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케어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늘 곁에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아이한테 맞춰서 증상에 맞춰서 추천 제품과 케어 방법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우리 아이한테 맞는 케어 제품은 어떤 거고 이 케어 제품으로 어떻게 케어를 진행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